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한 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다 아는 얘기인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조금 멀리 볼 필요도 있고 좀 여유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따뜻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간, 강연 백도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귀농에 성공한 오리 농장주 유용기. 인기 학원 강사로 시작해 학원재단과 상조회사 대표까지 지냈던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죠. 그래 도시를 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피하고 싶고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한번 져볼까 하는 아주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무작정 귀농한 그는 오리 농장을 시작했지만 농촌에서의 새 출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만 한 거죠. 그냥 내 생각만 해서 이런 마을 옆에다 오리 농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뭐 남들 좋아했겠어요. 뭐 하나를 몰라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참 외로웠죠. 그 후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며 농촌에서 사는 법을 터득한 그는 마침내 성공한 귀농인이 되었습니다. 귀농은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 그냥 단순하게 이사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 오시면 큰 낭패를 봅니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선배들과 하나가 되고 어울리고 그분들과 상생하는 모습이 가장 귀농 귀촌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귀농의 탑을 찾은 유용기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전 궁금한 게 그 오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꽤 많은 거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손 안에 꼽을 정도는 되는데요. 네. 한 5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만 마리요? 예. 근데 말 잘 안 듣죠? 오리들이요. 이제 처음에 병아리 네. 때는 아주 이쁜데 여러분들이 네.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우리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 아시죠? 네네. 바로 그 동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예. 가라면 아주 말 안 듣습니다. 저도 오늘 강연 주제를 보고 사실 그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강연 주제도 오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근데 미운 오리 새끼가 진짜 그러면 그 동화하고 관련이 있는 오늘 얘기가 될까요? 아마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 얘기예요? 예.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신 것 같네요. 자, 미운 오리 새끼 어떤 얘기가 될지요? 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남원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 유용기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가 고향이고요. 50년 가까이를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인해서 농촌의 삶을 택하게 된 귀농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귀농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뭐 농촌에 대한 뭐 기본적인 상식도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그만한 지식도 없이 무작정 귀농을 해버렸습니다.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리 농장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을은요, 농촌에서도 한 100가구가 넘는 멋지게 집이 지어진 아주 멋진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 옆에다가 아무 상식 없이 오리 농장을 하겠다고 갔으니 아마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진짜 미운 오리 새끼였을 겁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귀농에서 이렇게 6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제법 건강하고 예쁜 오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귀농 6년을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20대와 30대에는 제법 좀 이렇게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또 학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뛰어난 사업 수단이 있었던 건 아닌데 엄청나게 또 사업도 잘 됐습니다. 학원도 몇 개씩이나 되고요. 제법 멋도 부린다고
그 오픈카, 그때 당시 오픈카가 없었는데 오픈카도 끌고 다녀보고 폼도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학원이 1개에서 2개, 2개, 3개 계속 많아지고 직원 숫자도 늘어나고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벌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외식업에 손을 댔는데 외식업을 개업을 하자마자 며칠 만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으로서의 이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내려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서 우리 2딸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는데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우리 2딸 학비는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면허를 땄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하다 보니까 길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빌딩에 경비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100여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빌딩에 밤에 경비 서는 일을 나갔어요. 또 딴에는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받는 봉급이 도저히 우리 가정을 꾸려갈 정도에 전혀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결심했던 것이 완전히 저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무엇인가 세상을 도전해야만 우리 가족이 살겠더라고요. 이래서 농촌으로 향했던 겁니다. 저는 그 농촌이 기회의 땅이고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당연히 귀농에 관한 교육이나 무슨 상식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후배가 자기 친구와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후배가 하는 말이 농촌에 가서 오리를 사육하면 일이 없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도시에서 가서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망치질 한 번 안 해봤는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후배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든지. 근데 이 친구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오리를 키우는 것만큼 소득을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일 없지. 돈 되지. 순간에 그냥 모든 게 다 비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오리 농장을 처음 딱 하니까 처음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쓰레기는 여기저기 쌓여 있고 거기다가 제 숙소는 그 냄새나는 바로 오리장 옆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을 들여놔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꽁꽁 얼고요. 악취낙취대로 다 맡아야 되고. 자, 오리가 제법 크면요 이제 사료를 줘야 되는데 아마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오리가 제일 잘 먹습니다. 이게 우리 이만한 그 포대로 나오는 사료예요. 이게 하나가 25kg인데 이걸 하룻밤에 300개를 미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시골 출신이라 그러면 경운기라도 해볼 텐데 그런 기계를 잘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 사료를 서너 개만 가지고 이렇게 손수레에다 끌고 들어가면은 안 나갑니다. 왜? 거름 때문에 나가질 않아요. 자, 이 사료를 오고 가고가 300m입니다. 하나씩 메고 300m를 걷기 시작하면요 300포대를 다 줘야 되거든요. 또 굶는 오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녁 9시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시작한 일이 아침에 동이 틀 때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오전에 좀 쉬지. 오전에는요 오리들이 물 먹는 데 밑에 하수도처럼 지저분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막 얘네들이 쪄들어져 죽어요. 그거를 긁어서 통에다 미고 아무데나 버리면 또 마을 분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걸 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거름으로 줘요. 그럼 오후에는 어떠냐? 또 그 자리에 왕겨를 깔아서 메꿔줘야 되고요. 주변에 풀도 치워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됩니다. 오리도 돌아봐줘야 되고요. 중간중간 짬짬이 1시간씩 2시간씩 잤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를 메고 나를 때 바로 저한테는 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 주문이 뭐였냐면 이 오른발을 앞으로 나갈 때는 큰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왼발이 나갈 때는 우리 작은 딸을 불렀어요. 사료를 메고 혜진아, 혜란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 밤을 계속 걸었습니다. 밤 9시에 시작했던 일이 그 다음날 새벽이 올 때까지, 그 다음날도 역시 혜진이, 혜란이를 외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전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사는 거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2달 가까이 오리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진짜 땀 흘리고 아마 제 생에 가장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첫 번째 소득을 맞이했습니다. 마이너스 400만 원이었습니다. 농촌이 어렵다 힘들다 들어봤지만 이게 현실로 제가 받는 문제였어요. 당장 저는 우리 2딸의 학비를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에 경험도 없었고 이거 한 번인데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지 하고 따뜻한 봄날에 2번째 오리를 받았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2딸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사료를 나르고 걸음을 치우고 그 컨테이너 살면서 죽도록 해봤습니다. 지난번보다 이제 깨우쳐서 했으니까 다 해야겠죠.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장마철에 오리가 나갔는데요. 지난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을 했어요.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이제 이 시골은 떠나고 싶었어요. 그냥 싫더라고요. 일이 힘들어서 싫은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처절하게 싫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요, 우리 2딸한테 처절하게 떨어져 보이는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지난달 달력을 한 장을 찢어서 뒷면에다 이렇게 썼어요. 남원 사람 500명을 사귀자. 그래서 절친한 이웃사촌 5을 두겠다라는 게 내 목표였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가 그분들 안에 이제 뛰어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미 마음을 이렇게 확 다 내려놓고 바꿔버리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자, 컨테이너 자다가도요, 마을 분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이분이 10번 왔다 갔다 하면 10번 계속 인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리 농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해 가을 그 못난 아빠에서 이제 처음으로 학비를 보내줬어요. 자, 이 오리를 키워오는 과정까지요, 우리 마을 분들은 어땠겠어요? 그렇게 멋진 마을 옆에다가 오리 농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달방갑지 않았겠죠. 인사를 해도 맨 처음에 잘 안 받아주셨어요. 자, 이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아주 건전한 꾀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장날이 있어요.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이 장날 나가서 하얀 와이셔츠 10,000원짜리입니다. 그 2벌을 사고요, 하얀 장화를 하나 샀어요. 세상에 어떤 농부가 일을 할 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하얀 장화를 신고 하는 사람은 없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를 또 다리미로 줄을 쫙 데려가지고요, 차에다 딱 실어놓고 어느 집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저쪽에서 한쪽에서 갈아입는 겁니다. 싹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추수하는 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리죠. 이쁘지 않은 사람이니까. 막 뛰어들어가서 이걸 날리는 게 힘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이 진흙처럼 뻘입니다. 그러면 하얀 장화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얼마나 표시가 납니까? 와이셔츠에는 또 좀 많이 묻고요. 이렇게 마을분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떤 감동이냐고요? 추수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방아를 쪄서 작은 자루든 큰 자루든 그 컨테이너에 저한테
쌀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쌀이 14가마였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오리농장 바로 밑에는요, 우리 마을에 아주 유명한 어르신이 한 분 농사를 지셨는데 그분이 아마 저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냄새도 많이 풍기고 또 피해도 많이 가고 계속 불도 켜놔야 되니까 나락도 안 자라고 피해를 많이 드렸죠. 근데 그 어르신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무서우신 분이에요.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욕도 먹어봤고요. 진짜 돌아서서 눈물도 뚝뚝 흘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가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정날, 명절날 아침 새벽인데요. 누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두들기는 거예요. 있는가? 있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서우신 주시 어르신이에요. 자다가 뭐 제이비처럼 날아가고 뛰어나갔죠. 인사를 90도로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하얗게 소복하게 와 있는데 자전차를 끌고 오셨어요. 타시지도 못하고 뒤에다 까만 비닐봉다리 하나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닐봉다리를 나한테 주시면서 어이, 명절인데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잘 키워 하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검은공지를 받았을 때는요, 그날 그 내렸던 눈보다도 아마 제 눈물이 더 많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 봉다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셨습니까?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배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떡국 끓여 먹으라고 이만큼의 떡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생애의 가장 큰 금메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남원분들, 우리 마을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6년을 살아오다 보니까요, 이제 오리 농장이 제법 커져서 만여 평 되는 5만 마리가 넘는 농장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귀농을 해서 처음에 좀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요, 요즘은 이제 또 귀농 단체를 만들어서 연합 회장으로서 또 우리 귀농 하시는 분들한테 디딤돌이 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얘기 아시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제법 이제 예쁜 오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뒤뚱거리고 조금은 못나 보일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에게 그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시절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귀농을 해서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시간들은 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죠. 제 생에 나와 있는 열정에 단 한 방울의 땀방울까지도 모두 다 쏟아붓고 신명나게 한바탕 살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자,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조금은 더덕거리지만 예쁜 오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예쁜 오리 새내기 농부 유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을에서 제일 무섭다는 어르신이 이제 주시 어르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잘해주세요. 아우, 지금은 뭐 철저하게 제 편이죠. 누가 뭐 그래 괜히 우리 유영규 씨 뭐 나쁜 소리 하면은 가만히 안 계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성훈 씨가 와가지고 우리 네. 주치 어르신 계신 데서 네, 네. 아유, 오리 때문에 혹시 냄새 안 나냐, 좀 불편하지 않냐 그러면 혼나십니다. 그래요? 네가 오리한테 밥을 줬냐, 떡을 줬냐 혼나십니다. 진짜 할 말 없네요. 네. 아유, 역시 맨 처음에 그 동네 주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귀는데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셨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계획은 참 없으세요? 더 늘리실 뭐 계획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오리 농장을 키우는 것보다는요, 예. 많은 우리 귀농인들이 네. 누구나 시골에 가서 좀 이렇게 편하게 저처럼 더덕거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역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유영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